자, 오늘은 상대 극좌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극좌표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적인 극좌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어순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어순이 뒤바뀌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나는 소년이다 그러면 I am a boy, 그래서 나는 이다 소년,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상대 극좌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올 명령어들 전체가 다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길가에 있어요. 누군가 왔습니다. 와서 시청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요? 가장 좋은 대답은 택시 타면 돼요. 버스 타세요 라고 하면 되겠지만 가까운 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한 200m만 가시면 돼요. 그죠?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거죠. 왼쪽으로 500m만 가세요. 그죠? 뭐가 먼저 나와요? 방향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은 방향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얘기해요. 근데 상대 극좌표를 보면 뭐가 먼저 나와요? 거리가 먼저 나와요. 길이가 먼저 나와요.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도죠. 이걸 똑같은 말로 풀으면 거리와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200m만 오른쪽으로 가세요. 되게 자연스럽죠. 영어 잘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오토캐드가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제가 강의를 되게 오래 했는데 보통 50대 이상 넘어가면 이걸 잘 못해요. 이미 한국식 사고방식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못 바꿔요.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국 안 나가고 순수하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이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꼭 실수하는 게 방향과 거리를 거꾸로 쓰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각도, 길이. 그럴싸하죠. 꺽쇠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안 돼요. 못 씁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볼까요? 오토캐드를 개발한 회사는 오토데스크사고, 오토데스크사는 우리나라에 있나요? 미국에 있나요? 미국에 있죠.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개발해 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너네는 반드시 이 규칙대로 써야 해 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대로 개발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각도 표시 있죠. 요거 방향 표시.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부등호 있죠. 이게 쉼표랑 같은 자리예요. 우리 상대좌표 할 때 쉼표 찍잖아요. X 쉼표, Y 찍잖아요. 그죠? 쉼표랑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키를 쓰라는 거예요. Shift 쉼표를 누르면 오른쪽이 더 크다가 돼요. 그러니까 X, Y, 그러니까 거리 방향, 이건 다 쉼표 또는 Shift 쉼표를 찍어서 쓰라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각도랑 길이를 이렇게 바꿔서 쓰라고 배려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어순이 같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어순이 똑같고 중국은 영어권에 속해서 어순이 뒤바뀌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또 금방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상대 극좌표부터 나오는 모든 명령어들은 다 어순이 뒤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리와 각도입니다. 길이와 각도 혹은 거리와 방향, 이 네 가지가 섞여서 얘기해도 돼요. 길이와 방향 혹은 거리와 각도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현재 위치에서 길이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각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각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했던 바로 이 각도계 기억나시나요? 각도계 들고 다니셨던 분들 계시죠?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생긴 각도계가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각도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반원 모양의 각도계를 쓰셨을 거예요. 저도 반원 모양의 각도계를 썼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원을 자르시면 여기가 중심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 되고 내가 원하는 각도 이렇게 취득해낼 수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각도계 들고 다니면서 각도를 쟀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시계의 세시 방향이 0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각도계도 똑같아요. 시계의 세시 방향이 0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커집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각도계예요. 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CW, 카운터 클락 와이즈. 클락 와이즈 맞. 네, 와이즈. 카운터 반대란 뜻입니다. 반대란 뜻이고요. 클럭 와이즈 시계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 CCW 카운터 클럭 와이즈 반시계 방향. CW 클럭 와이즈 시계 방향. 자, 이해되셨나요? 네. CCW는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반시계 방향 플러스가 되는 거고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330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죠. 300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거고 270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시계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에요? 270도나 마이너스 90도나 똑같다는 뜻인 거죠. 270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270도인 거고 마이너스 90도란 얘기는 뭐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90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대칭으로 외웁니다. 3, 40, 그러니까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150도, 180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각도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0도,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5도, 그다음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135도, 마이너스 150도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시계 방향, 그다음 반시계 방향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내 건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틀리나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유일하게 거꾸로 돌아가는 게 시계예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빙글빙글 돌죠?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지 않습니다. 자연계는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유일하게 그걸 거스르는 게 시계예요. 시계가 거꾸로 돌아요. 사람도 자연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장을 인테리어 할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장이 정문에 있어요. 정문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시계 방향, 한쪽은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쪽에 조금 더 상품성 있는 혹은 내가 의도적으로 많이 팔고자 하는 제품을, 그 다음 시계 방향 쪽은 보통 나오는 쪽이 될 거란 말이죠. 나가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 백화점이나 혹은 마트, 대형 마트들이 상품 배열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주말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들어가면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을 잘 따져보세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형 마트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장을 설계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걸 의도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백화점 같은 경우 동선이라 그래요. 사람이 이동하는 선, 움직이는 선, 동선이라고 하는데 반시계 방향이 동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운영해요. 그러면 어느 쪽에 더 비싸게 부를까요? 매장을. 임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계 방향 쪽이 더 비쌀까요? 반시계 방향이 더 비쌀까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이 매장이 더 비싼 거죠. 뭐 이제 좀 이상한 얘기로 빠지긴 했지만, 자, 어쨌든 방향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에요. 자, 라인을 시작하고요. 시작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각도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점에 이와 같이 각도계가 옵니다. 자, 상대좌표는 뭐가 와요? 현재점에 원점이 들어오는 거죠. 네, 마찬가지. 얘 상대 극좌표니까 현재점에 각도계의 중심점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에요. 자, 0도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골뱅이 변의 길이가 100mm고, 자, 시프트 쉼표하고, 그 다음에 각도 0도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수평선이 하나 그려질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씩 같이 하죠. 자, 그 다음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원점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0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네, 90도입니다.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골뱅이 선의 길이 100, 오른쪽이 더 크다, 90도. 그러면 90도 방향으로 100mm짜리 선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0도, 90도, 그 다음에 180도. 그래서 골뱅이 100만큼 180도. 자, 언두.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180도. 맞나요? 자, 그런데 선의 길이가 마이너스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마이너스 100만큼 180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그려지는 거죠. 골뱅이 마이너스 100만큼 180도. 반대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180도로 가야 되는데 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그려지는 거죠. 가급적이면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우리가 쓰기 쉬운 걸로 써야 돼요. 그죠? 선의 길이는 음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선의 길이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리는, 길이는 항상 플러스, 각도는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각도, 마이너스 각도 이렇게 쓰시면 조금 더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골뱅이 100만큼 180도.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가 0도,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 그럼 여긴 270도겠죠. 그죠? 그러니까 골뱅이 100만큼 270도. 자, 언두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오늘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십각형까지 그릴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삼각형입니다. 사각형은 우리가 각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했습니다. 근데 삼각형은 조금 어렵죠. 그죠? 삼각형은 각도가 몇 도죠? 네, 정삼각형은 각도가 60도죠. 자, 보시죠. 라인. 자, 첫 번째 각도는 0도입니다. 골뱅이 100만큼 0도. 자, 그러면 삼각형이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가 60도죠. 맞습니까? 정삼각형은 내각이 60도인 걸 우리가 수학 시간에 아주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디예요? 바로 이만큼의 각도가 우리가 필요한 각도죠. 0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몇 도인가요? 네, 120도입니다. 왜 120도죠? 네, 맞습니다. 180도에서 60도를 빼니까 120도가 나온 거죠. 그죠? 수평선은 180도죠? 그죠? 수평선은 180도고 거기에서 60도를 빼니까 120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르게 질문하죠.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 아니,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오각형을 그릴 겁니다. 몇 도인가요? 몰라요. 그잖아요. 우리는 오각형까지 계산 안 했으니까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린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거요? 이 각도요? 360도에서 나누기 모서리의 개수. 5, 7은 35, 10 나오네요. 네, 72도네요. 이걸 초등학교 때 배웠답니다. 저 기억이 없어요. 그 예전에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샤대 나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샤대 공대 나온 학생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이거 초등학교 때 우리 공부했어요. 그러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삼각형이잖아요. 3으로 나누면 몇 도예요? 120도예요. 사각형이잖아요. 4로 나누면 90도.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 첫 번째 각도는 이렇게 360도의 모서리 개수로 나누면 된답니다. 이게 정다각형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100만큼 120도를 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가 0도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이만큼의 각도예요. 몇 도일까요? 이제부터 이제 수학과 산수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을 조금만 환기시켜 보시죠. 자, 평행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나란한 두 개의 선.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그죠? 만나지 않는 나란한 두 개의 선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선. 어떤 선에 수직으로 맞닿는 선. 수직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직자를 빼고 수선. 수선의 방향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수직선의 방향으로 라는 뜻이 됩니다.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뭘로 재요? 수선의 방향으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막곡지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엇갈린 두 개의 선에 서로 마주보는 각은 등각입니다 라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그 명제를 수학 선생님이 쭉 풀어주셨어요. 그 명제는 몰라도 돼요. 푸는 과정은 몰라도 돼요. 우린 결과만 알면 돼요. 막곡지각은 결국은 무슨 뜻이다? 똑같은 각도다. 각이 똑같다. 등각이다. 서로 마주보는, 꼭지가 서로 마주보는 각은 등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위각. 동위각은 무슨 뜻이냐면 같을 동자의 위상이라는 뜻입니다. 위치가 같은 각도. 평행선을 2등분 했을 때 위치가 같은 각은 등각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의 위치와 여기의 위치가 같죠? 이걸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자, 위치 위자, 위상 위자. 그래서 위상이 같은, 위치가 같은 각은 등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과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도 같다. 이게 평행선일 때, 평행선을 2등분 했을 때 이렇습니다. 자, 또 보실까요? 엇각. 제일 많이 썼던 것 중에 엇각이었을 거예요. 그죠? 평행선을 2등분 했을 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각도.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선이 엇갈린 이 각은 서로 등각입니다. 같은 각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시간에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외우시면 돼요. 막곡지각, 등각, 동위각, 등각, 엇각, 등각. 엇각은 Z자 모양으로 엇갈린 각도.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요 각과 여기 있는 요 각도 엇각이 되는 거죠. Z자 모양이 아니더라도 대각선으로 엇갈렸으니까 엇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가 막곡지각이죠. 여기도 막곡지각이죠. 그럼 같은 각도네요. 또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동위각이죠. 같은 각이네요. 그럼 이렇게 네 개의 각도는 등각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명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적용해 볼까요? 자, 항상 영도는 똑같아요. 항상 영도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자, 선이 이렇게 내려갈 텐데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이만큼이에요. 자, 여기가 60도입니다. 그럼 여긴 몇 도일까요? 60도죠. 자, 삼각형의 내각은 다 등각이죠. 그러니까 여긴 몇 도예요? 60도예요. 자, 원은 360도죠. 360도에서 120을 빼니까 몇 도가 나와요? 240도가 나오네요. 맞습니까? 네. 아닌가요? 맞죠? 네. 원은 360도죠? 그런데 우리한테 나와 있는 각도 60도, 60도, 120도죠? 그럼 그 두 개의 각도를 빼니까 240도가 나옵니다. 보세요. 골뱅이 100만큼 240도. 맞나요? 자, 언두. 굳이 240도 계산할 필요 있나요? 60도, 60도 더하면 120도죠. 이렇게요.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이 각도인데 지금 현재 이 각도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120도네요. 맞나요? 네. 이쪽이 위로 돌아가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우리가 지금 계산한 각도는 마이너스 120도네요. 자,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120도. 맞습니까? 네, 다시 언두. 마지막 각도는 클로즈.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정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굳이 보지 마시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 점에서부터 쭉 그리면 되겠죠. 자, 72도가 나온 이유는 360도 나누기 5 하면 72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180도에서 72도를 빼니까 108도라는 내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다시 말하면 정오각형은 내각이 108도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72도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0도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점의 위치는 변해도 0도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0도의 방향은 여기란 얘기죠. 그리고 원점이 1로 옮겨가는 거죠. 자, 여기가 144도 나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가 72도니까 여기도 72도가 되겠군요. 맞습니까? 네. 근데 내각이 몇 도라고요? 108도요. 그러니까 108도에서 72도를 뺍니다. 그럼 몇 도가 나와요? 네, 36도가 나오겠죠. 네, 여기가 36도. 다시 말하면 요만큼의 각도를 수평선으로 나눴더니 아래쪽은 72도, 위쪽은 36도. 그런데 가만히 보시죠. 여기잖아요. 180도죠. 수평선은 180도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요만큼이죠. 여기 36도 나왔네요. 맞습니까? 그럼 180도에서 36도를 또 뺍니다. 그럼 몇 도가 나와요? 144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방향이 144도입니다. 라고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다시 볼까요? 자, 여기도 수평선, 자, 여기도 수평선. 여기가 0도죠? 이거 치수 기입이 이상하게 들어가서 그래요. 이만큼의 각도입니다. 자, 여기가 36도죠? 여기 36도. 엇각에 의해서 36도. 내각은 108도. 그러면 360도에서 빼기 36도 빼기 108도. 그래서 216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여기는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죠? 이쪽과 이쪽이 대칭이죠? 근데 그냥 마이너스 72도 쓰시면 돼요. 굳이 288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보시죠. 라인 골뱅이 100만큼 0도 골뱅이 100만큼 72도 골뱅이 100만큼 144도 골뱅이 100만큼 216도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72도 아니요 클로즈 마지막 거니까 그냥 클로즈 하셔도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요거 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 6, 8, 9, 10각형. 이게 과제물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정다각형 그리는 예제가 있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각형을 볼까요? 360 나누기 9, 40도 간격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인 100만큼 0도, 100만큼 40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40에다가 한 번 더 더하는 겁니다. 40을. 골뱅이 100만큼 80도. 다시 여기다 40을 또 더합니다.
100만큼 120. 여기다 40을 또 더해요. 160. 다시 또 40을 더합니다. 다시 또 40을 더해요. 240도. 다시 또 40을 더합니다. 280도. 다시 또 40을 더합니다. 320도.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처음 계산한 각도에 계속 똑같은 각도를 더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랍니다. 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자, 여기 아래를 보시면 제가 적어놨던 내용들인데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 자, 폴라 트래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오스냅 추적기구나. 폴라 트래킹. 여기 극좌표 추적기라고 하는 겁니다. F10번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어딨냐면 여기 있는 얘입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아이콘. 화살표하고. 자, F10번을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다시 F10번을 누르면 회색으로 바뀝니다. 이게 극좌표 추적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평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0도에 자동으로 추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45도에 추적이 되네요. 왜 그러냐면 눌러보면 제가 45도로 맞춰놨거든요. 45도로 맞춰놓은 거예요. 각도를 추가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도로 놨어요. 그럼 0도, 90도, 180도, 270도를 이렇게 그냥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수평선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수평선이 아니고, 자, 얘가 수직선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이거 지금, 자, 이렇게요. 정확한 수직선도 아니고 정확한 수평선도 아니라는 거죠. 확대하면 얘가 조금 삐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폴라 트래킹을 켰어요.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선이 조금 커서가 조금 삐뚤어져도 캐드가 알아서 이만큼을 보정을 합니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수평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45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자, 0도 방향으로 100. 이게 뭔가요? 우리가 썼던 수식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커서의 방향으로 100mm 선을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숫자만 쓰면 커서의 방향으로 100mm 선을 그려라.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놨습니다. 200. 그러면 커서를 통과하는 200mm 선이 돼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 놨어요. 자, 100mm. 그러면 커서를 통과하는 100mm 선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45도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100mm. 다시 100mm. 다시 100mm. 다시. 아이고. 자. 마지막 클로즈. 그러면 정팔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좌표 없이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렇게도 많이 써요. 저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언제 골뱅이, 선의 길이, 그 다음에 뭐 쉼표,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써요. 그냥 커서 맞추고 선의 길이 써버리면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다만 이렇게 쓸 때는 조건이 있는 거죠. 무슨 조건이요? 이 폴라 트래킹이 체크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 얘를 꺼놓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오각형 같은 경우는 72도였죠. 그러니까 여기 트래킹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72도가. 그러니까 new 72도.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72도가 나와요. 그러면 라인, 자, 100mm, 그 다음에 72도가 나와요. 100mm, 그 다음에 144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100mm, 100mm, 그 다음 클로즈.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트래킹 세팅에서 얘를 반드시 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90도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폴라 트래킹 바로 왼편에 있는 아이콘인데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쏘라고 합니다. 여기 오쏘,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F8키. F8키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폴라 트래킹은 꺼지게 됩니다. 이 오쏘 키는 선을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만 그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오쏘 키입니다. 오히려 좀 불편해요. 폴라 트래킹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수직, 수평을 쓸 수 있죠. 근데 오쏘 키를 누르면 다른 각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무조건 수직 또는 수평선만 그리게 해요. 그래서 보통은 직교좌표, 즉 오쏘 대신에 폴라 트래킹, 즉 각도 추적기를 쓰시는 게 좀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제가 여기 많이 적어놨는데 그리드하고 스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 7, 8, 9, 10, 11 이렇게 들어가요. F8키부터 쭉 들어갑니다. 자, 직교좌표는 F8이었고 그리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전부 다 흐릿하게 모는 종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가 F7, F7키 한번 누르시면 그리드가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F7키 누르면 그리드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키가 요게 그리드예요. 한번 눌러보시죠. F7키를 눌렀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그리드 온오프가 됩니다. 모는 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드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리드가 굉장히 요긴한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F9번이 스냅입니다. F9키를 누르게 되면 스냅이 걸리게 되는데 여기 있는 요 그리드 오른편에 있는 요 아이콘이 스냅 아이콘이에요. F9를 누르면 스냅이 걸리는데 라인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딱딱 끊겨서 움직이는 거? 이게 10mm 간격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스냅이 10mm 간격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mm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우리 당장 이 스냅 쓸 일이 없습니다. 스냅 끄시고 그리드는 편하신 대로 쓰시고 그 다음 직교좌표는 쓰지 말고 폴라 트래킹을 쓰시면 조금 더 편하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원 그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입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요, 실제 제일 많이 쓰는 건 선, 원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명령어만 알면 거짓말 안 하고 한 90%는 도면 그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가 이제 명령어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자, 서클입니다. 이 서클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쌍기역인가 보구나. 네. 이렇게 쓰인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쓰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호가 붙어요. 얘는 뭐라고 읽냐면 파이 30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R30이라고 읽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직경 30mm란 뜻입니다. 얘는 반지름 30mm란 뜻입니다. 직경이 곧 지름이란 뜻이죠. 지름 30mm 이런 뜻이에요. 파이 30 그리고 지름이 30mm, R30 반지름이 30mm 이런 뜻입니다. 설계를 할 때 원이 들어가면 반드시 원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기호가 붙어야 합니다. 지름으로 표기할 건지 반지름으로 표기할 건지 그 표기법에 따라서 지름으로 표기하면 파이 30으로, 반지름으로 표기할 거면 R30으로 표시하셔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읽어야 돼요. 도면을 읽을 때 파이 30으로 나오면 이건 지름 30이구나. R30 그러면 이건 반지름 30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게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넣는 거죠. 중심, 지름이 이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3P, 이건 3포인트예요. 2P, 이건 2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TTR, 탄젠트, 라디어스. 라디어스가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탄젠트가 접점이란 뜻이고 라디어스가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 돼요? 접하고 반지름 이런 뜻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가 탄젠트.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 개의 도형에 접하는 원 이런 뜻입니다. 이 TTR을 풀어서 설명하면 두 개의 도형에 접하면서 반지름 R인 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R로 표기한 겁니다. 이게 원을 그리는 기본 방법이에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서클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CAD가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 좌표를 넣어주세요. 여기다 좌표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제가 화면에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CAD가 라디어스 오브 서클, 라디어스 반지름, 원의 반지름을 넣어주세요. O와 다이아메타, 지름. 여기다가 반지름 값을 넣으면 돼요. 반지름 50. 네. 이 원이 반지름 50인 원. 다시 볼까요? 서클. 클릭했습니다. 다이아메타. 여기다 대문자를 쓰셔도 좋고, 그러니까 대문자 D를 쓰셔도 좋고, 여기다가 다이아메타 클릭하셔도 좋고, 다이아메타 50. 그러면 왼편에 있는 건 반지름 50. 오른편에 있는 건 지름 50인 원이 만들어집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것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원 그리는 방법이 이렇게 쭉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중심 지름. 자, 이해되시죠? 리본 메뉴를 쓰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도면에 지름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걸 반지름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지름이 100이에요. 지름이 100입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죠? 50이죠. 그러니까 서클 50 이렇게 한단 말이죠. 다시 볼까요? 지름이 70입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죠? 네. 70이면 35인가요? 네. 35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지름이 77입니다. 지름이 77이에요. 그럼 반지름은요?
암산이 안 돼요. 그죠? 자, 저는 암산을 못 해요. 이렇게 씁니다. 오토캐드에서 숫자를 넣을 때 77 나누기 2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캐드한테 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서클 77 나누기 2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름이 77인 원이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한번 해보시죠. 지름이 77.5입니다. 지름이 77.5예요. 한번 해보시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오로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안 됩니다. 뭐만 돼요?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더하기 안 돼요. 빼기 안 돼요. 곱하기 안 됩니다. 뭐만 돼요?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정수, 나눗셈이에요. 중요한 건 정수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죠. 수에는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뭘까요? 정수와 실수. 간단해요.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수,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입니다. 그게 정수와 실수를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는 수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죠. 77이 있고요. 77.0이 있고요. 그 다음 77.5가 있습니다. 정수와 실수를 나눠보시죠. 얘는 소수가 없으니 정수입니다. 얘는 소수가 있으니 실수입니다. 그럼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셨어요. 이건 정수니 실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우리는 다 정수요라고 했습니다. 왜요? 점 0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숫자를 셀 때 1, 2, 3, 4, 5, 6, 7, 8, 9, 10이 맞습니까? 아니면 0, 1, 2, 3, 4, 5, 6, 7, 8, 9가 맞습니까? 1부터 시작하는 게 맞나요? 0부터 시작하는 게 맞나요? 0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10은 1과 0의 조합된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수의 세계에서는요, 0도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수의 세계에서는 저 0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실수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캐드는 저 77.0을 뭘로 받아들여요? 실수로 받아들입니다. 정수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 77.5는 나눗셈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근데 부득불 저는 나눗셈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자주 나와요. 소수점이 나오는데 이걸 나눠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소수점 하나 없애려면 10을 곱하면 되죠. 소수점 두 자리 없애려면 100을 곱하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77.5, 그러니까 775 나누기 20.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한 거잖아요.
맞나요? 네, 이렇게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 77.5 이거잖아요. 목이 같습니다.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입니다. 산수죠. 보세요. 77.5 나누기 2 38.75 나오네요. 775 나누기 20 38.75 나오네요. 똑같은 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서클 775 나누기 20 그러면 이와 같이 정수 나눗셈으로 바꿔서 나눗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직접적인 예제를 보여드릴까요? 자, 1인치는 몇 밀리죠? 25.4mm입니다. 1인치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죠. 1mm는 몇 인치죠? 1 나누기 25.4 하면 돼요. 소수점 나왔네요. 맞습니까? 네. 10 나누기 254 맞나요? 1 나누기 25.4 똑같은 숫자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응용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인치를 미리로 바꾸는 경우가 생겨요. 왜요? 우리가 그리는 도면이 우리나라에서 쓸 수도 있지만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건축 도면에는요 미리, 인치, 피트 다 섞여 있습니다. 그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자라는 단위 아시나요? 한자, 두자? 네, 한자, 두자 이렇게도 나와요. 심지어 평도 나옵니다. 요즘 미터 제곱으로 다 단위로 환산하지만 평 단위도 나와요. 한 평은 3.3 미터 제곱입니다. 소수점 나오죠? 네.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3포인트, 2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거예요.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3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즉 공간상에 세 점을 통과하는 원, 이게 3포인트예요. 자, 보세요. 자,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갑니다. 라인. 제가 삼각형을 그렸고요. 서클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스냅이라는 기능을 썼어요. 아직 여러분들 오스냅 안 배웠으니까 그냥 화면상에서 이렇게 점 3개 찍어 보시죠. 그러면 금방 원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서클에 보면 2포인트가 있어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근데 3포인트에서 제가 뭐라고 정의해드렸죠?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수학적인 정의예요. 근데 2포인트가 있네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랍니다. 무수히 많이 나올 텐데. 그죠? 근데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딱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일 때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2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이거 역시 중학교 수학 시간에 다 공부했었습니다. 원의 방정식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서클, 그 다음 2포인트. 첫 번째,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first end point of circle's diameter. 원, 지름의 첫 번째 끝점. 지름이라고 나오죠? 네, 지름의 양끝점입니다.
그 다음에 second end point, 두 번째 끝점 of circles diameter, 원의 지름의 두 번째 끝점. 네, 이렇게요. 지름을 그러니까 이 두 점이 그러니까 지름일 때 원이 딱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2포인트.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TT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라인을 네, 이렇게 그리죠. 대각선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TTR입니다. 탄젠트, 탄젠트, 라디어스. 두 개의 도형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자, 제가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포인트 온 오브젝트. 객체 위의 점이요.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할 건데요. 보이시나요? 커서가 도형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초록색 아이콘 보이시죠? 이게 오스냅입니다. 얘가 오스냅이에요. 탄젠트 오스냅은 이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접점이란 뜻입니다. 이 사선의 접점을 찾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릭합니다. 그러면 두 선의 접선을 CAD가 찾아요. 위치는 CAD가 알아서 찾습니다. 우리는 뭐만 넣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반지름만 넣어주면 됩니다. 반지름 50, 엔터. 그럼 CAD가 알아서 위치를 찾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TTR, 접하고, 반지름 15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200. 어떤가요? 제가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TTR은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선이 네 군데,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두 군데 클릭하면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서클 TTR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어요. 서클 TTR 클릭하고 반지름 100.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안 접했는데 만들어졌어요. 그죠? 원이 더 큰 거예요. 원이 큰 거예요. 그리고 선이 연장이 되면, 이렇게 연장이 되면 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선을 연장하고 원이 접하는 위치를 CAD가 찾아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서클 TTR 아니다. 이건 이따 하고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서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30인 원. 서클 TTR 원에 접하고 선에 접하고 반지름 30.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서클 TTR 반지름 30. 맞나요?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자, 이해되시나요? 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했어요. 두 번째 점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반지름 좀 더 크게 150. 맞나요? 다시 봅니다.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했어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TTR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두 번 클릭했습니다. 그럼 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자,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원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50, 다시 서클 반지름 50. 자,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네요. 이 두 개의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200인 원. 자, 잘 보셔야 돼요. 서클 TTR 접하고 200. 서클 TTR 접하고 200. 서클 TTR 200. 네. 서클 TTR 접하고 200. 그러면 이렇게 왼쪽만 해서 총 4가지 경우수가 나오네요. 이 예제는 좀 극악한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클 TTR을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총 8가지 경우수가 나와요. 한번 해보시죠. 자, 잘 만들어지나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볼까요?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선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싶어요. 서클에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탄젠트가 이 3포인트의 오스냅 탄젠트를 응용한 겁니다. 많이 사용하니까 아예 여기다 넣어버린 겁니다. 3개의 도형에 접하는 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물론 원에도 접할 수 있어요. 접하고 다시 볼까요? 접하고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 리본 메뉴에 보시면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쓴 게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보시면 센터 라디어스를 썼어요. 그러면 또 여기를 눌러서 센터 라디어스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얘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센터 라디어스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제가 제일 아래 여기 탄젠트 라디어스를 썼습니다. 접하고 반지름 50. 그러면 다시 쓸 때는 여길 누르는 게 아니고 맨 위로 올라온다고 했어요. 이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얘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는 아크 명령어도 그렇고 여기 치수도 그렇고 이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썼던 게 맨 위로 올라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오스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스냅 제가 써놨죠? 이건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입니다. 오브젝트란 얘기는 사물이란 뜻이에요. 사물, 객체, 물체란 뜻입니다. 오브젝트 스냅은 이런 뜻이에요. 사물, 그리고 스냅은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스냅으로 그대로 씁니다. 이걸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물의 특정한 위치를 찾는 명령어. 이게 오스냅입니다. 어떤 특별한 위치. 예를 들어서 선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위치, 원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위치, 이런 특정한 위치를 찾는 명령어가 오스냅입니다. 자, 우리가 라인하고 서클 2가지를 배웠단 말이죠. 그럼 오스냅도 2가지, 아니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선 관련 오스냅, 원 관련 오스냅, 그 다음 기타, 이렇게요. 3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 관련 오스냅, 엔드 포인트, 그 다음 미드 포인트,
원 관련 오스냅, 원의 중심점인 센터, 그 다음 쿼드란트, 그 다음에 탄젠트. 기타 오스냅으로 인터섹트, 그 다음 퍼펜디큘라. 이렇게 됩니다. 엔드포인트, 선의 끝점이요. 선의 양끝점. 미드포인트, 중간점이요. 네, 엔드가 끝점이란 뜻이죠. 끝이란 뜻이죠. 여기 끝점. 미드포인트는 중간이란 뜻이에요. 중간점. 그럼 센터는 무슨 뜻일까요? 원이 지닌 중심점. 원의 중심. 자, 여기 쿼드란트라는 말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건 좀 생소한 단어예요. 그죠? 뭐 엔드, 미드, 센터는 뭐 많이 들어본 단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쿼드란트라는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이거 동의어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비슷한 말. 농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네, 네, 맞아요. 농구 경기에 보면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렇게 하죠. 그 쿼터가 무슨 뜻이죠?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시계를 볼 때 15분을 뜻하는 단어가 쿼터예요. 15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 쿼터와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저 쿼드란트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4분점, 즉 원의 4분의 1이 되는 점, 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4분점이에요. 4분점이라고 있는데 4분의 1이 되는 점,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탄젠트는 조금 아까 해봤어요. 이거 접점. 자, 인터섹션. 인터섹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교차점입니다. 인터섹션 혹은 인터섹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교차점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선, 그러니까 도형과 도형이 교차하는 지점. 그게 인터섹션으로 찾아집니다. 그 다음 퍼펜디큘라. 이것도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얘는 유사한 단어는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수직이요. 수직점입니다. 수직점. 아까 수선 나왔었죠. 수직선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 수선을 뽑아낼 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퍼펜디큘라입니다. 이렇게 7개요. 우리가 처음 외워야 될 게 이렇게 7개입니다. 먼저 선에 관련해서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원 관련해서 원의 중심이 되는 센터포인트, 4분의 1이 되는 쿼드란트, 접하는 탄젠트. 그 다음 기타 도형으로, 그러니까 도형이 교차하는 인터섹트, 그 다음 수선의 방향으로 선을 뽑아내는 퍼펜디큘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기본이 되는 오스냅이에요. 이거 말고 오스냅은 더 많습니다. 자, 오스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 얘가 오스냅 아이콘이에요. 오스냅은 F3키입니다. F3키를 누르면 오스냅 오프가 돼요. 다시 F3키 누르면 오스냅 온 됩니다. 명령어로 오스냅 쓰셔도 돼요. 오스냅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전부 다 오스냅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자, 보시면 맨 위에 오스냅 온오프가 나옵니다. F3키. 그 다음 오스냅 트래킹, 오스냅 추적기가 있어요. F11. 자, 여기다 적어놨어요. 오스냅 트래킹 F11이라고 객체 스냅 추적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스냅들인데 선 관련
원 관련,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많이 쓰는 거, 이게 제일 무식한 게 뭐냐면 셀렉터 올입니다. 이게 제일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스냅들끼리도 먼저 우선되는 게 있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접했을 때 오스냅들이 서로 충돌이 나면서 어떤 건 먼저 쓰이고 어떤 건 뒤로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건 끝점인데 예를 들어서 니어레스트가 있어요. 그럼 니어레스트가 먼저 진행돼 버려요. 엔드포인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스냅들이 어떤 건 먼저 되고 어떤 건 나중 되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도면이 부정확해져요. 끝점이 안 맞거나 혹은 약간 기울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말 미세하게 삐딱하더라고요. 3D로 만들려고 보니까 도면이 삐딱한 거예요. 도면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0m짜리 도면이었어요. 현장이 120m짜리였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직선으로 수평선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상하게 치수가 안 맞아서 확대를 해보니까 치수를 재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삐딱한 거예요. 그 물어봤어요. 원청회사에다가. 도면 삐딱한데요? 그랬더니 원청회사에서 웃더라고요. 도면이 왜 삐딱하냐고. 그래서 보여줬어요. 도면 이렇게 해서 삐딱한데요? 그랬더니 이거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중에 도면 다시 왔어요.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전 하청이었으니까. 그게 오스냅을 이렇게 놓고 쓰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3개에서 4개, 3개에서 4개만 찍어서 쓰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엔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인터섹션, 선, 원, 기타.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많이 쓰는 거 하나 더 체크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체크해서 쓰고 필요 없으면 끄고 그걸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드포인트를 보면 이런 거예요. 선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끝점에서 끝점으로 선을 연결하고 싶어요. 라인.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끝점이 찾아지는 거? 자, 확대해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럴 때 클릭합니다. 그러면 찾아지는 거죠. 자, 어때요?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가까운 쪽을 찾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끝점은 찾아요. 다시 볼까요? 가장 가까운 끝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까운 데 가 있으니까 클릭하면 알아서 찾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Shift 키 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그러면 오스냅 상자가 뜹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스냅 세팅입니다. (1번과) (2번은) 1회 사용하기, 한 번 쓰기입니다. 1번하고 2번은 한 번 쓰기. 한 번 딱 쓰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3번은 그냥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체크 딱 해놓은 거 입력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그냥 쭉쭉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3번하고 1번, 2번을 같이 섞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타이핑 속도가 빨라. 그럼 3번, 1번. 아, 나는 타이핑 속도가 좀 느린데 그러면 3번, 2번.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오스냅을 끄도록 하죠. 이 오스냅을 끌 겁니다. 자, 라인,
그 다음 서클 투포인트. 여기 끝점이잖아요. 제가 여기 끝점에다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엔드 포인트라고 쓰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가 아니고 엔드까지만 쓰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오브라는 메시지가 뜨죠? 네. 이때 오스냅이 활성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쓰는 거예요.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입니다. 주 명령어가 아니고 메인 명령어가 아니고 보조 명령어예요. 이렇게 CAD가 우리한테 어떤 포인트,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때 쓰는 겁니다. 이때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오스냅이 또 사라져요. 다시 두 번째 점 물어보잖아요. 엔드 그리고 엔터. 그리고 반대점 끝점을 클릭하면 네, 아까 우리 서클 2포인트 할 때 제가 썼던 방법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서클 3포인트, 그 다음에 키보드의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러니까 눌렀다 떼는 거죠. 오른 버튼 클릭하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오스냅 목록이 나옵니다. 엔드 포인트 누르고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다시 엔드 포인트 누르고 끝점 클릭.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돼요. Shift 키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한번 딱 눌렀다 떼면 클릭하게 되면 오스냅 목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해서 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은 그냥 그때 딱 한 번 쓰기예요. 한 번만 쓰고 활성화시키니까 다시는 안 쓴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직접 입력할 때요. 여기 대문자 있죠? 이 대문자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대문자만 쓰는 겁니다. 대문자 세 글자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게 아니고 앞에 딱 세 글자만 쓰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만 따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대소문자 구별해 놓은 겁니다. 직접 입력할 때는 여기 적혀 있는 오스냅들 중 대문자 앞에 세 글자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CAD가 알아서 인식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오스냅 명령어는 일반 커맨드가 아니고 일반 명령어가 아니고 보조 명령어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end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커맨드로. 오토캐드 종료예요. 오토캐드 종료 명령어가 exit, qt, end 3개예요. 3개입니다. 이렇게요. 오토캐드를 종료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다 쓸까요? exit, qt, end 이 세 가지를 써보시면 알아요. exit라고 써보시겠어요?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오토캐드 바로 종료합니다. qt하고 써보세요. 엔터 쳐보세요. 바로 오토캐드 종료합니다. 근데 end는 종료 안 해요. 에러 메시지 떠요. 이렇게요. discontinue command use the qt command to exit AutoCAD. 오토캐드를 나가려면 qt를 쓰세요. 그러니까 end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떠요. 하도 사람들이 항의를 했거든요. 오스냅 end를 쓴다고 해놓고 커맨드 end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중간에 으악 그래요. 그건 오토캐드 꺼진 거예요.
그래서 end는 막아놨어요. end 커맨드는 막아놨고, 근데 어쨌든 여기다 end라고 쓰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 떠요. 다시 말하면 바로 이렇게 CAD가 포인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때 쓰는 겁니다. 이때 오스냅을 쓰는 거예요. 자, 보시죠. 서클. 자, 미드는 중간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점 클릭하고 엔드 포인트 끝점 클릭하고 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이에요. 라인 미드 포인트 다시 미드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제가 원하는 건 이 원의 중심점에서 다시 원을 그리고 싶어요. 서클. 자, 여기다가 오스냅 센터를 넣어야 되겠죠. 센터. 그리고 원을 갖다 대면 이렇게 중심점이 찾아집니다. 커서를 원에다 갖다 대야 돼요. 간혹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 원 중심에다가 놓고 원 안에다 커서를 놓고 중심점 왜 못 찾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건 2D죠. 2D란 얘기는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체, 그게 2D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지금 점이 있나요? 없죠. 여기를 눌러서 중심을 찾는다, 그건 공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굴 클릭해야 돼요? 이렇게 원을 클릭해야 중심점이 찾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센터 그리고 원을 직접 클릭하는 겁니다. 그래야 원의 중심점이 찾아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라인, 센터. 자, 원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중심좌표가 이렇게 찾아져요. 클릭하면 중심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센터. 그리고 원을 통과하는 순간 중심좌표가 찾아집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쿼드란트란 얘기는 뭐냐면 원을 4등분 했을 때 이렇게요. 수평과 수직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바로 여기 4분의 1 되는 지점. 이 지점 4개의 포인트를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라인, 자, 쿼드란트. 원을 갖다 대면 가장 가까운 4분점이 찾아지게 됩니다. 다시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 자, 이렇게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이번엔 탄젠트요. 라인, 탄젠트요. 탄젠트가 접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접선이 쭉 끌려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탄젠트,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접선들이 쭉 끌려 나와요. 한번 해보시죠. 라인, 바깥에서 거꾸로 들어갑니다. 탄젠트, 그러면 2개가 나와요. 이렇게 라인, 탄젠트,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반대로 원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탄젠트 오스냅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렇게 해요.
먼저 바깥쪽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탄젠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탄젠트를 먼저 실행하고 원을 클릭하고 거꾸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클릭하고 탄젠트로 들어오는 경우, 탄젠트로 클릭하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종종 이 원에서 이 원으로 자연스럽게 선을 연결할 때가 있습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선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종종 선을 그릴 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선을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쿼드란트에서 간 겁니다. 선이 여기 오버가 됐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탄젠트로 갑니다. 또 하나, 자 보세요. 위에 선은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지만 아랫선은 여기 조금 어색하죠. 이게 쿼드란트로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원과 원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원과 원을 연결할 때는 탄젠트입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이해되셨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인터섹션입니다. 교차점이에요. 자, 라인,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그러면 여기 교차되는 지점 있죠? 서클. 여기다가 인터섹트,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이 그려지겠죠. 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옵셋이요. 옵셋, 트림, 익스텐드. 여기까지 해야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옵셋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격 띄우기입니다. 트림은 자르기, 익스텐드는 연장이란 뜻입니다. 간격을 띄워서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간격을 띄워서 복사하는 것, 그게 옵셋입니다. 트림은 내가 지정한 경계를 자르는 겁니다. 익스텐드는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선을 늘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복사하고 자르고 늘리고.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요, 간단해요. 라인이나 원을 그려요. 선이나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길게 그려서 넘치는 건 자르고 모자른 건 늘리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옵셋, 트림, 익스텐드까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면 중에 한 70%까지는 다 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쭉 설명하고 요 뒤로는 과제물만 나갈 겁니다. 한동안 과제물만 할 거예요. 자, 먼저 옵셋입니다. 간격 띄우기예요. 제가 선을 하나 그려보죠.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옵셋.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옵셋 디스턴스, 거리를 물어봅니다. 여기다 거리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투 옵셋.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선택, 투 옵셋, 간격 띄울. 즉, 간격을 띄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엔 포인트 온 사이드 투 옵셋, 간격 띄우기 할 방향. 방향을 클릭하는 겁니다. 방향. 이렇게 딱 맞출 필요 없어요. 그냥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거예요. 자,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되고 있고, 자, 이렇게 수평 방향 아니고 수선의 방향으로 이와 같이 복제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을 볼까요? 서클, 반지름 50, 옵셋 20. 자, 그러면 어떤가요? 옵셋도 되는 거, 서클도 옵셋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클은 반지름 값이 바뀝니다. 보세요. 반지름 10, 반지름 30, 반지름 50, 반지름 70. 어떤가요? 반지름이 딱 20만큼씩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선은 거리, 원은 반지름.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선은 옵셋을 하면 거리가 떨어지는 거고, 원은요, 반지름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또 하나, 옵셋은 항상 간격이 먼저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20 들어가 있죠. 이게 마지막에 썼던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지금 옵셋 하고 있죠? 근데 중간에 간격을 바꾸고 싶어요. 못 바꿉니다. 종료하고 옵셋 다시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 값을 바꾸고 옵셋을 실행합니다.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중간에 값을 못 바꿔요. 그래서 옵셋을 다시 실행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트림입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트림입니다. 자르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캐드가 이렇게 떠요. 셀렉트 커팅 엣지. 커팅 엣지가 뭐냐면 칼날 모서리란 뜻으로 자르는 모서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수직선을 세웠죠. 경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바로 얘가 칼날입니다. 칼날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제 뭐 가래떡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겁니다. 여기다가 세로선에다가 칼을 이렇게 두 개 딱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등분이 되겠죠. 커팅 엣지라는 건 칼날을 뜻합니다. 경계를 뜻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고 하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택해 보시죠. 하나씩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그러면 캐드가 Select Object to Trim, 자르고자 할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안쪽으로 쫓아가서 클릭. 잘라지나요? 세로선 두 개를 선택했어요. 경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경계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없어질 부위를 클릭하는 거죠. 이게 트림의 기본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해요.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순이 뒤바뀐 거죠. 이해되셨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순이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언두. 자, 트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얘와 얘를. 거꾸로도 잘리죠? 거꾸로 잘리는 이유는 끝점이 경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시죠. 이번엔 제가 경계를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경계를 조금 더 추가해 보시죠. 트림. 경계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경계가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이거 알아요. 빈 공간 클릭 후 쭉 이동하면 크로싱, 즉 걸침 선택으로 이렇게 경계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터. 자, 한 칸 건너 하나씩 제가 지워봤네요.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가 너무 많아요. 경계 선택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엔터.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객체들이, 모든 도형들이 전부 다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모든 한 구간이 다 경계로 인식이 돼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 지정 안 하고 엔터. 자, 빈 공간 클릭하고 한 번에 쭉 트림 되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세요. 이걸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트림, 빈 공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크로싱과 펜싱 보이시죠? 크로싱은 굳이 명령을 쓰지 않아도 돼요. 펜싱은 울타리입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그릴 수 있어요. 울타리를 그려서 이 울타리와 교차되는 걸 한 번에 선택합니다.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라인. 자, 익스텐드요. 트림 명령을 보시면 이렇게 트림과 익스텐드가 같이 묶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쌍둥이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구조가 사용하는 방법이 트림과 익스텐드가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트림과 익스텐드는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다만 트림은 잘라내는 거고 익스텐드는 연장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익스텐드. 그러면 얘 먹고 익스텐드.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셀렉트 바운다리 엣지.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경계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셀렉트 오브젝트 투 익스텐드. 연장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하나씩 선택해도 되고 크로싱으로 선택해도 되고.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트림은 어때요? 잘라냈죠? 익스텐드는 늘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자,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구간씩 늘어나게 돼요. 한번 해보시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가로가 100mm고 세로가 70mm예요. 자, 그리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골뱅이 100만큼 0도, 7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클로즈. 되나요? 이렇게 해보죠. 라인 100, 70, 100, 클로즈. 다시 봅니다.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려요. 옵셋 100mm, 옵셋 70mm. 트림, 펜스를 그려서 자르면 그려지네요. 자, 마지막에 그릴 땐 어떤가요? 제가 좌표를 쓴 거 있나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좌표 쓰는 비율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설계를 하면 좌표 쓰는 비율이 한 10%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금처럼 그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오스냅을 세팅해 볼까요? 자, 여기 미드 포인트요. 중간점입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다시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끝점에서 끝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여기 교차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교차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교차점에서 중간점으로 해서 교차점. 교차점에서 중간점으로 해서 교차점. 그러면 오스냅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완성시켜 보시죠.